네, 이번 시간에는 기업 분석,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 산업군에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방법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분석,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연 저 선택이 합리적인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선택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도 했던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의 방법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속해 있는 기업의 공기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인 공간에 혼자 떨어져서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기업 환경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적 요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경기의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화랑기를 구가하면서 열심히 성장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국제적인 상황이 정세가 불안하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디프레스 되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유가가 이런 경제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의 주변 요소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교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지금 예견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었을 때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으려면 경제 환경,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경제학자가 아닌 바에 어떻게 아주 정확하게 그거를 예견낼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전문가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요. 그러한 애널들이 분석해 놓은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취합해 보고요, 그걸 나름대로 분석해서 나에 대한 의견으로 만들어 보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됐다, 어느 정도 됐다, 기업의 환경에 대한 요건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산업, 우리 기업이 속해 있는 대규모의 집단들, 업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기업들이 같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엮여져 있는 부분이죠.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요새 같은 경우는 무슨 협회라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의 그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업종이 어떻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가, 이를테면 자동차 산업, 아니면 화장품 산업, 화학 업종, 또는 정유,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쪽으로 그 규모가 속해 있는, 기업이 속해 있는 집단들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개별 기업의 현재 상태가 과연 다른 기업들의 상태하고 견주어 봤을 때 바람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우리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기업 집단들은 계속적으로 성장 발전해가고 있는데 우리 회사만 유독 지금 대외적인 여건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부분,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건 문제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기업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 기업의 생성, 그다음 발전, 앞으로의 미래 전략 어떠한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분석의 방향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궤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넓은 범위로부터 조금씩
범위를 좁혀서 현미경처럼 디테일하게 보는 방향으로, 즉 줌인해 들어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 들어오면 이게 받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업의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 하나는 조직의 문화라고 하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조직의 문화가 중요할까요? 예, 요즘 뭐 미투 운동이다, 뭐 조직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갑질 논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사와 부하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늘 켜켜이 쌓여서 오랜 기간 동안 켜켜이 쌓여서 자기만의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조직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직 문화가 건전하면 조직의 상생 발전하는 데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조직에 만연히 있다면 조직은 발전할 수가 없겠죠. 자, 요즘 그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CEO 리스크, 최고 경영자 리스크라고 하는 것도 있죠. 조직 내에서 이상한 갑질의 문화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거를 요새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문화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게 물질적인 대가는 아니더라도 인정받고 상응하는 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별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것들에 대해서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분석이지 조사가 아닙니다. 근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데이터가 철저하게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GDP, 그다음에 실업률, 물가 인상률, 금리, 국가의 경제 상황 또는 그 세계 경제의 변동 흐름을 예측하는 데 주로 많이 쓰이는 이러한 지표들을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종으로 간다거나 뭐 무역 쪽이거나 뭐 대외 교역력 그 의존도가 높은 그런 기업에 입사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특히 경제 여건에 관련된 자료는 아주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정보 어떻습니까? 파악하기가 어렵나요?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 보면 돼요? 인터넷에 당연히 우리 네이버나 이런 쪽에 포털에 앞에 한 귀퉁이에 당연히 나와 있죠. 또 한 가지 경제신문을 보게 되면 앞에 머리 쪽에 다 항상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왜 거기에 나와 있겠느냐. 그게 뭐 증권에만 해당되고 다른 부분에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 아니죠. 다 경제 전반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면에다 크게 세워놓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뭐 어렵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된 정보들을 찾아보기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수치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해 되어 가는가,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변화의 추이가 왜 발생됐는가, 그러한 내용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주가 갑자기 폭락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대외적인 여건이 뭐 갑자기 변화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서 분쟁이 발생됐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왔다 갔다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국의 경제 수장이 바뀌는 경우도 경제 이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 때문에 어떤 추이로 변화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되면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데이터를 축적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분석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과 같이 토론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이거를 아주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산업군, 우리가 속해 있는 기본적인 산업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자, 이거는 우리 개별,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개별 기업이 과연 어떤 형태로인가, 그냥 혼자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이거의 추세에 같이 움직여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따로 떨어져서 움직여가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거고요. 특히 우리 한 기업은
우리가 업종이 속해 있는 그쪽의 변화 흐름과 완전히 무관하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산업의 개황입니다. 이를테면 자동차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 업종은 어떠한 개별 기업들의 품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개괄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산업이 우리가 기업이 속해 있는 이 업종이 전체적인 산업군에서 국가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 세계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 중요성에 대한 것도 한 번씩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기간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해외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독과점에 해당되는 부분인가 아닌가 이런 업종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사람들의 노동력, 인건비를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아니면 첨단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그다음에 이 업종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국가 경제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대외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기의 민감성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사회 경제적인 변화 흐름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환경이 변하게 되면 이 업종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요새는 최근에는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사회 문화적인 요소도 업종 변화에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이런 거죠. 고령화가 아주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고령화가 우리가 속해 있는 산업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거리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환경이 얼마만큼 민감한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계의 기술이 1분 1초 단위로 움직여갑니다. 막 급격하게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술적인 변화에 얼마만큼 민감한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업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았던 그런 요소들도 얼마만큼 또 우리 업종에는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특히 정치 법률적인 환경 이런 부분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와 부침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업종에서 만들어내는 산출물 이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업종이 경제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산업의 매력도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전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망. 자, 이 업종이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이 되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모 전자 업체에서 면접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매출의 선봉에 서 있는 이 제품이 현재는 이러이러한 양상인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만들어낸 우리를 포함해서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낸 이 업종이 어떤 식으로 기술 변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기업의 어떤 우리 제품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운다면 역시 입사 지원할 때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아까 경제 환경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혼자 하려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스터디나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죠. 그래서 자료나 정보들을 같이 좀 나누어서 취합해보고 생각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같이 토론하고 조율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거의 여러분들도 이제 애너를 쓸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동향이나 전망들을 좀 분석해 보는 것도 우리가 산업 분석하는데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데요. 자, 특히 이제 우리 업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소비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간재인가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경기에 민감한가 아닌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치재인가 아니면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재인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산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영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가름해 보기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상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어떤 특정 제품이 나왔을 때 라이프 사이클, 수명 주기라고 하죠. 이게 확 빨리 변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완만한 주기를 거쳐서 다음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가 만들어내는 산출물, 재화가 됐든 용역이 됐든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소비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소비자의 가치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또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분석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변화의 방향성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예측해 보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거나 그렇지 않으면 면접의 상황에 임했을 때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산업 정보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자료를 찾고 하는 것이 좋을까,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저희들이 입사를 할 당시만 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어떤 정보 또는 산업체 전반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야흐로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특히 여러분들은 거의 인터넷에 달인이 돼 있으실 테고 인터넷이 생활 속에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루트들이 엄청나게 많죠. 마치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많은 정보가 어딘가에 널려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정보들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입맛대로 가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루트를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찾는 방법들을 좀 아주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고생하지 않고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들, 인터넷 사이트를 딱 접속을 했다. 그러면 내가 가려고 하는 개별 기업이 어딘데 그 기업이 어느 업종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파악한 다음에, 아까도 제가 살짝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의 그러한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들은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게 이제 이름하여 각종 산업협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의 정점에 있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경총 아니면 중소기업중앙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을 텐데 그 이제 서브에 해당되는 단위들, 중간 단위에 해당되는 것들이 같은 업종,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끼리 연대해서 모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 그 사업 영위와 관련돼서 공통적인 요인들을 같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쪽에 이익 집단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대응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의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놓으시고요.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냥 이것저것 막 조합을 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공해야 되는 노고를 조금 줄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규모가 있는 기업들, 이런 정도는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이 협회에 대부분 가입이 돼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혼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대해서 움직였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많기 때문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다든지 기타 등 여러 가지의 베네핏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협회들이 잘 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활용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뭐 이런 사이트들, 도메인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사이트들을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협회의 사정에 따라서 정보의 깊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정보들은 웬만한 것들은 여기서 얻으실 수가 있으니 여기에서도 기본적인 산업 정보에 대한 것들을 절반 이상은 확보하실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로 정보 자료방에 들어가 보면 자료실에 차근차근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읽어보시게 되면 이럴 때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 업종에서는 이 산업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구나. 그다음에 이게 그 국내의 대내적인 이슈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법률이 바뀐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했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 왔구나. 그럼 앞으로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자, 그 대응했던 상황들을 과거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행정 조직하고 어느 쪽에서 연관이 되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크게 노력하지 않고 업종에 관련된 동향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어떤 거냐면요. 증권사의 분석, 애널리스트 보고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증권 투자를 뭐 안 하시니까 읽어본 기회가 없으셨나요? 증권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게 되면 그 산업 분야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아주 뭐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그렇구나. 무릎을 칠 정도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정보가 제일 많이 생산이 되고요. 그 나름대로 또 신뢰성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출처가 어디냐면 증권가입니다. 여의도에서 만들어낸 소위 말해서 찌라시. 거기서 뭐 우리가 뭐 이상한 소문들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소문이 진짜였더라.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자, 증권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 또는 자료들이 정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돈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런 애널 보고서나 기타 등등의 자료를 통해서 이 종목을 사게 되면 내가 수익을 얼마만큼 거둘 수 있겠구나라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자료들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나오려고 하고 특히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나오는 이러한 애널 보고서들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조사가 아니다. 조사는 분석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자료 수집의 단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분석인데요. 그럼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는 게 증권가에서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분석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꾸준하게 읽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이거 하면 또 두말할 이유가 없죠.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동향 정보들, 이런 것들, 산업에 대한 동향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연초가 되면 또는 연말이 되게 되면 다음 연도의 경기 예측이나 기타 경기 변동 전망치들을 내놓게 되는데 앞다퉈서 경제연구소에서 합니다. 국책연구소에서 물론 많이 먼저 선발적으로 발표를 하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죠.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각각의 민간경제연구원에서도 자기 기업들이 속해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것은 특별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보고해 놓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기업 그 그룹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책 또는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애널 보고서들도 분석 자료들도 활용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관심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경제연구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노동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우리의 노사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올 한 해 우리 노동계 또는 산업계에서 노동 현안, 노무 관련된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 최근에 얼마 전에 그거 있었죠.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우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경우에는 이러한 노동 현안에 대한 변수가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사, 노무 관련된 직무 분야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이 노동관계 현안에 대한 정보들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 현안 사항들이 어떻게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전망들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우리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예측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집약해서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는 곳을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국책연구소죠. 한국산업연구원에서 키트라고 하죠. 이쪽에서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많이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딱 치고 들어가면 kiet.rli.kr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치고 들어가게 되면 초기 화면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많은 메뉴들이 달려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눈여겨봐야 될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대한 동향 정보, 경기 동향에 대한 정보들과 더불어서 산업별 정보들을 분석해서 주기적으로 띄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 주력 산업, 대한민국의 이 성장 발전을 견인해가는 주요 산업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하고 앞으로 미래는 어떨 것인가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표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 과거의 전통 산업이 아니라 새롭게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비스 산업, 산업별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통계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통계 정보, 그 다음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통계 정보,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통계 정보들도 업종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정보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려고 하는 그 기업이 어느 산업에 속해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가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무역 쪽에 관련된 내용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쪽의 사이트들, 무역정보 네트워크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런 쪽 사이트들도 관심 있게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그 기업 분석,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경제 환경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개별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집단, 업종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보는 것까지 오늘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뭐 저런 것까지 살펴봐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절박한 취업에 대한 열망들을 행동으로 표출해내는 것, 남들과 조금 다른 노력을 통해서 차별화시킬 수 있다면 이거 역시 유익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